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코르크 스튜디오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 3기 로고 디자인 클래스 운영을 하게 된 코르크 스튜디오라고 합니다. 저희가 벌써 3기인데요. 오늘 8시 좀 늦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다들 직장도 다니실 텐데, 늦은 시간까지 제 세미나에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바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제 로고 디자인 클래스는요, 일단 주제는 전략적으로 다가가는 로고 디자인입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로고 디자인 하면은 그냥 이쁘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신미성도 물론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요. 우리가 만약에 라우드 소싱을 통해서 콘테스트를 통해서 수익화를 이끌어내고 그리고 그걸 이제 포트폴리오로 쌓아서 이제 외주 플랫폼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냥 이쁘게 만드는 것만으로는 사실 좀 힘들어요. 좀 더 전략적으로 다가가야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뒤쪽에서 몇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를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자면요. 이 방에 계신 분들이 다양한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일단 뭐 회사를 다니시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이제 회사를 다니시다가 프리랜서가 되려고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뭐 아니면은 전공자이지만 로고 디자인을 통해서 수익화를 하고 싶은데 뭔가 로고 디자인이라는 분야가 가장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저도 여러분들의 입장이랑 똑같이 마찬가지로 비전공자였고, 전혀 다른 직종에서 근무를 하던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저를 간략하게 제 경력을 소개를 드리자면은, 라우드 소싱에서 전체 기간에서 탑백 1위를 기록을 했고, 그리고 2023년에 라우드 어워드 올해의 디자이너 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고 디자인 단독으로 누적 매출 3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요 정도가 있고요. 제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를 살짝 소개를 드리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도 여러분들이랑 마찬가지로 비전공자였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달랐던 게,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는, 일러스트랑 포토샵을 좀 다뤘었어요. 그때는 제가 뭐 이거를 상업적으로 했던 건 아니었고, 그 당시에 세이클럽이라고, 혹시 세이클럽 아시나요? 그 세이클럽이라고 있었는데 거기에 카페가 되게 활성화가 되어 있었어요. 커뮤니티 사이트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포토샵이랑 일러스트 같은 걸로 아트웍을 만들어서 뭐 옛날에는 막 움짤 이런 거 되게 많았잖아요. 막 그런 것들도 만들고 뭐 아까 축전이라고 하죠. 막 합성 이미지도 만들고 막 아트웍들을 되게 많이 만들어서 공유를 하는 그런 플랫폼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는 초등학교 때 막 바람의 나라나 뭐 메이플 스토리 이런 거를 애들이 많이 했었는데 저는 그 당시에 포토샵이랑 일러스트가 너무 재밌어서 저는 이제 게임을 하지 않고 일러스트랑 포토샵을 되게 열심히 공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중학생이 되고, 저는 이제 당연히 나는 이제 시각 디자인과를 가겠지? 부모님도 이제 허락을 해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막상 이제 중학교 한 2학년, 3학년이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 고등학교를 어디를 갈지, 뭐 진로를 어떻게 나아갈지 그런 것들을 정하게 되는데 부모님이 너무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미련 없이 그냥 잠깐 제가 해왔던 것들을 잠시 접어두고 남들이랑 평범한 똑같은 그냥 공부를 하다가 대학교를 가서 졸업을 하고 전공을 살리지 않고 저는 바로 그냥 백화점으로 취업을 했습니다. 뭐 취업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백화점에 취업을 했는데 제가 어디서 근무를 했냐면 화장품 매장에서 좀 오래 근무를 했어요. 백화점 1층에 화장품 매장에서 좀 근무를 오래 했었는데 한 5년, 6년 정도 근무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판매를 되게 잘했어요. 항상 매출이 1등이었고, 판매를 너무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월급이 계속 고정적인 거에 대해서 되게 불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백화점에서 뭐 1년, 2년 이렇게 근무하시는 분들은 보통 그냥 잠깐 알바식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지, 저처럼 5년, 6년 이렇게 근무하는 분들은 보통 대부분 매니저를 꿈꾸는 사람들이 보통 그렇게 장기로 근무를 한단 말이에요. 저도 그래서 매니저가 꿈이었어요, 원래는. 30대가 되면은 백화점 화장품 매장에서 매니저가 되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나는 되게 열정적으로 판매도 하고 매장 관리도 열심히 하고 하는데 왜 월급은 똑같냐? 전 이게 너무 불만인 거예요. 물론 이거를 오히려 안정적이라고 생각하시고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저는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찰나에 친구가 그때 되게 친했던 친구가 너 그러면은 너 옛날에 디자인 했다면서 너 그럼 디자인 다시 해보면 어때? 라고 제안을 해줬는데 저는 그때 고민도 안 했어요. 내가 하고 싶었던 거 디자인이었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당시에 컴퓨터도 없어가지고 아빠한테 아빠 나 디자인할 거야. 컴퓨터 사줘. 그래서 아빠가 아이맥을 사주셨어요. 그때부터 저는 이제 디자인을 시작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포트폴리오를 정말 대충 진짜 말도 안 되는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집 근처에 있는 작은 간판집, 인쇄소에 취업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저는 점심시간에 짬을 내서 라우드 소싱 콘테스트에 하나씩 하나씩 참여를 했어요. 라우드 소싱도 어떻게 알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디자인에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가 알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라우드 소싱을 틈틈이 참여를 했어요. 근데 이게 우승을 못 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우승을 못 해요. 근데 이게 하다 보니까 막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 진짜 좀 꾸준히 해보자라는 식으로 100개, 200개, 뭐 300개 이렇게까지 제출을 했는데 그 중에서 됐던 거는 한 개, 두 개 정도밖에 안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우승을 하게 되면은 실시간으로 우승자들이 올라오잖아요. 그 포트폴리오랑 같이. 근데 그 당시에 딱 두 분 정도가 계속 유독 우승을 많이 하시던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보면서 이분들 정도면은 이렇게까지 우승을 하는 거면은 솔직히 회사 안 다녀도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뭔가 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우승을 한다는 거는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당시에, 이거는 뭔가 방법이 있구나. 이건 그냥 만드는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어떻게 했냐면, 자주 우승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올라오는 포트폴리오를 보면서 다른 건 거의 하지 않고, 이렇게 분석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형태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어떤 기법으로 만들었는지, 이 형태에 어떤 아이디어가 담겨져 있고, 이 아이디어가 이 클라이언트의 브리핑이랑 어떻게 맞아 떨어져서 더 크게 잘 와닿을 수가 있는지, 기획이나 그런 배경들도 유심히 봤었고, 그리고 이 형태가 왜 매력적으로 보이는지에 대해서도 분석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분석을 하고, 그거를 이제 제가 실제로 콘테스트에 이제 적용을 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또 그렇게 적용을 해 나가다 보니까 뭔가 저만의 스타일로 변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얻어낸 그런 노하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이게 공식적으로 알려진 노하우는 아니고 제가 이제 어깨너머로 제가 스스로 분석을 해서 캐치를 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계속 적용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도 되겠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도 되겠다. 이렇게 만들어도 재밌네. 약간 그런 게 점점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인사이트가 생기는 거죠. 한마디로 많이 만들어 볼수록. 그래서 그렇게 도전을 했는데, 어느 순간 제가 그렇게 시작하고 나서 그게 제 몸에 배이기까지 솔직히 말해서 한 1년 반 정도 걸렸어요. 수익이 안정화가 되기까지. 그래서 한 1년에서 한 1년 반 정도 지나고 나니까, 제가 첫 달에 거의 수익이 1,200만 원 가량이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회사를 때려쳤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라우드 소싱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결론적으로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자 하는 말은 로고 디자인이 그냥 브리핑을 잘 이해하고 이쁘게 만든다고 우승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말을 꼭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좀 전략적으로 다가가야 돼요, 로고 디자인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클래스를 듣게 되면은 좀 다르게 접근하는 방법들을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제가 직접 분석하고 얻어내면서 제 스타일대로 바꿔서 제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그런 노하우들을 클래스를 통해서 전부 다 오픈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기대해 주셔도 좋고, 일단은 로고 디자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수익화를 하려면은 뭐 라우드 소싱 마켓도 있고, 뭐 크땡 사이트도 있잖아요. 외주 사이트. 그런 사이트들도 있는데, 그런 사이트에서 시작을 하려면 일단 포트폴리오가 있어야 돼요. 그러기에는 라우드 소식만한 플랫폼은 없잖아요, 사실. 실제로, 상용화되는 로고 디자인을 우리가 포트폴리오로 활용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사실 처음 시작은 스타트를 하기에는 라우드 소싱만한 곳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라우드 소싱에 특화된 전략은 누구보다 자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하우들을 제가 다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자, 우리가 이번 주제가 세 가지 전략을 활용한 로고 디자인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 로고 디자인에서 제가 매 강의마다 계속 강조를 반복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로고 디자인의 핵심 세 가지가 있습니다. 3포인트라고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로 일체감입니다. 일체감이 뭐냐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브리핑에서 키워드를 한 세 가지를 뽑았다고 쳐볼게요. 근데 보통 초보자분들은 이 세 가지를 어떻게 나타내지 생각을 하다가 각 요소들을 약간 픽토그램처럼 분리시켜서 표현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말하는 이 일체감이라는 거는 키워드가 세 가지가 있으면은 이 세 가지의 키워드를요.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하나의 덩어리처럼 보이도록 만들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이 말은 즉, 키워드들이 분리되어 보이지 않도록, 그러려면은 연결점을 잘 찾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키워드들을 연결점을 찾아서 잘 연결을 해주고 하다 보면은 형태적으로도 좀 차별화가 일어날 수도 있고, 좀 분리되어 보이는 키워드들이 덩어리감이 생기면서 심보란에 갇혀서 이제 그게 하나로 시선이 이렇게 주목성도 생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방면으로 장점이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제가 로고 디자인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일체감입니다. 요거는 지금도 제가 작업을 하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균형감이라는 게 있는데요. 균형감이라는 건 뭐냐면 다들 아시는 그 균형감입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보통 위아래 여백, 그리고 좌우 여백, 아니면은 선과 선 사이의 여백의 굵기, 이런 것들을 좀 신경을 써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초보자분들은 형태를 만드는 거에 급급하다 보니까 균형이 깨지는 거를 까먹고, 혹은 보지 못하고 형태를 만드는 거에만 급급한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제가 말하는 선과 선 사이의 여백이라는 거는 요 선이 있고 선이 있고 요 사이 여백이 있잖아요. 이 여백의 굵기마저도 우리가 신경을 써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마저도 신경을 써야 되고, 그리고 여백이 너무 많다든지, 아니면은 밑이랑 위랑 아래가 대칭적인 구조로 이루어진 심볼인데도 불구하고 미세하게 차이가 난다든지, 그냥 눈대중으로 보고 수치를 계산해서 작업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다방면으로 형태를 만드는 거에만 급급하게 작업하다 보면 생길 수 있는 균형감이 깨트려질 수 있는 것들을 조금 주의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제가 이 3포인트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첫 번째로 일체감, 두 번째로 균형감. 균형감은 무조건 필수적으로 지켜줘 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아주 기본적인 거고, 그 다음이 세 번째가 확장성이에요. 왜 세 번째냐면, 이거는 필수적인 건 아니에요. 무조건 필수적인 건 아닌데, 그래도 왜 좋냐면, 지금 제가 옛날에 라우드 소싱을 시작했을 때는, 한 콘테스트에, 저가형 콘테스트라도, 보통 많아도 25명? 많으면 30명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되게 라우드 소싱에서 활동하시는 디자이너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 콘테스트에 저가형 콘테스트인데도 불구하고 40명도 참여를 하시고 50명까지도 참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서 내가 차별점을 가져야 된단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확장성이라는 거를 조금 고려를 하면 좋은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내 로고 디자인을요,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확장성을 가진 로고라는 거를 어필하는 거죠. 굳이 클라이언트가 원하지 않아도. 그렇게 해야지 그 수많은 경쟁자를 제치고 선택받을 확률을 높일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는 무조건적으로 필수는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작업을 하는 과정 중에서도 작업이 끝난 후에도 이 확장성이라는 거를 한번 계속해서 고려를 하면서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를 꼭 염두를 하고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래에 보시는 이 작업물은 제가 이 라우드 소싱에서 작업했던 포미정이라는 그 브랜드의 심볼 디자인입니다. 여기가 쌀국수랑 월남쌈을 판매하는 집이라고 해서 포미정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 제가 일체감이라는 거를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냐면 보통 많은 사람들이
월남쌈하고 뭐 쌀국수 하면 요런 것들을 떠올리잖아요. 아주 평범한 거. 젓가락 있고 뭐 베트남 뭐 별 그리고 뭐 아니 월남쌈 야채 그리고 막 요런 것들을 많이 떠올리잖아요. 근데 저는 항상 디자인을 할 때 아 좀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없나? 은유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없나? 이런 것들도 많이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근데 일단은 요 심볼 같은 경우는 어떻게 월남쌈과 쌀국수를 표현을 했냐면 지금 월남쌈에 우리가 보면은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은 가운데 축이 있으면은 요거를 야채들이 막 두르고 있잖아요. 이 구조를 선들이 회전하는 구조를 이용해서 표현해주고, 그리고 국수의 면발의 구조를 옆쪽에 네 줄의 수직선을 통해서 표현을 해주고, 그리고 포미정에서 그 집이라는 의미를 이렇게 지붕으로 표현을 해준 거잖아요. 이렇게 이제 심볼 안에 담은 건데, 각 이 키워드들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하나로 뭉쳐져 있죠. 이게 일체감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 요소들이 어떻게 하면 연결돼서 붙여져서 보일 수 있는지 그런 거를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게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균형감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 지붕이 이렇게 있습니다. 지붕이 있고 위로 수직선이 있는데 요 사이에 선이 몇 개가 가는지도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기 사이 지금 요 선과 선 사이에 두 개의 선이 들어가 있는데 만약에 여기는 두 개의 선이 들어가 있는 반면 여기는 하나의 선만 들어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이쪽에 여백이 많아지면서 여백이 심볼의 여백이 많은 부분은 유독 커 보이거나 불안정해 보이는 그런 시각적 착시가 일어나거든요. 좋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를 했을 때 균형감을 생각을 해서 이 부분도 똑같이 두 줄을 넣어준다든지 하는 식으로 계산적으로 좀 수치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균형감을 고려를 해서. 그리고 확장성이라는 거는요. 지금 요 디자인 같은 경우는 제가 일단 요거는 심볼 디자인이지만 요게 사실은 이게 월남쌈이고 요게 쌀국수고 이게 지붕이잖아요. 이 키워드 세 가지를 합쳐서 하나의 심볼 안에 일체감 있게 담아낸 건데 이거를 확장성 있게 표현하고자 요거를 분리시켜서 반대로 또 반대로 분리시켜서 이렇게 그래픽적인 모티프로 만들어서 그래픽 모티프를 만들어서 뭐 쇼핑백이나 뭐 다양한 뭐 패키지 음식점이니까 뭐 포장 용기 이런 것들에도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식으로 어필을 한번 했었고 그리고 이 형태를 또 가지고 와서, 이 패턴에서 형태를 가지고 와서, 이거를, 우리, 이거는 심볼을 요 메인으로 사용하긴 하지만, 요런 식으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 딱 느껴지시는 게 있을 거예요. 물론 메인 디자인은 요게 메인 디자인이긴 하지만요. 결국에 다 같이 놓고 봤을 때 이게 다 같은 디자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결국에는 심볼 디자인에서 뻗어나간, 확장되어서 뻗어나간 디자인이기 때문에 이게 형태적으로는 조금 다를지 몰라도 같은 브랜드라는 걸 인식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약간 시각적으로 좀 일관성 있게 전개하는 그런 브랜딩의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고려를 해서 확장성을 고려를 해서 같이 어필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완성도 있어 보이겠고 그리고 그럼으로써 선택받을 확률이 좀 더 상승하겠죠. 그래서 이런 확장성이라는 건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소를 가지고 와서 간판에서 이렇게 신호등처럼 이게 상징적인 깃발의 형태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입구에 그 비즈니스 아워 시트지에도 뭐 영문 부분에는 이 심볼의 그래픽을 가지고 와서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주면은 재밌을 것 같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응용을 해서 확장성을 고려를 해서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업물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로고 디자인의 핵심 3포인트를 가장 잘 살려서 작업을 한 프로젝트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자, 여러분, 이 지금 두 가지 디자인이 있습니다. 두 가지 디자인이 있는데, 왼쪽, 오른쪽 같아 보이지만 달라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어떤 게 베스트 디자인인 것 같나요? 오른쪽이요? 네. 오른쪽이 압도적으로 많네요.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로님 말처럼 왼쪽입니다. 왜 왼쪽이냐면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왼쪽이 베스트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일단은 우리가 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긋고 그리고 지금 이 구조를 생각해 봤을 때 아래쪽에 선이 하나가 더 와야겠죠. 선이 좀 두꺼운 것 같아서 살짝만 줄일게요.
그리고 아래쪽에 선이 하나가 더 와야 되는데,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있죠. 선과 선 사이에 여백까지도 생각을 하면서 작업을 해야 된다고. 만약에 선과 선 사이가 너무 좁아져 버리면은, 이게 백그라운드 컬러를 깔아버리면 선과 선 사이가 더 좁아 보이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선과 선 사이의 여백도 어느 정도 넓이를 좀 줘야 된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강의에서 좀 세부적으로 다룰 거고,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좀 더 규칙적인 배열로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같은 선의 두께를 나열을 한 다음에 요 사이에 똑같은 두께, 여백의 두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이게 영문 T랑 그리고 별을 결합한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위에 거 가지고 와서 복사 붙여넣기 해서 위로 붙이고 하면 어느 정도 얼추 형태가 나왔습니다. 근데 만약에 초보자분들이라면 어떻게 만드냐? 이 형태를 만들어 보세요라고 했을 때 어떻게 만드냐? 보통 많은 분들은 자, 지금부터 제가 만들어 볼게요. 만약에 초보자분들이라면 이런 식으로 만들 거예요. 문제, 이게 뭐가 문제인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다시 만들어 볼게요. 요게 초보자분들이 만드는 방법. 근데 작업을 할 때는 반드시 수치적인 거를 생각을 하면서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눈대중으로만 형태를 만드는 거는 위험해요. 형태적으로 불안정해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눈대중으로만 만드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제가 어떤 식으로 만드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형태는 나왔는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는 뭐냐면요. 이 사선이 꺾인 각도가 있죠. 근데 이 45도 각도를, 이게 45도 각도로 꺾인 사선이란 말이죠. 근데 다른 부분들도 똑같이 꺾이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의 각도들도 똑같이 45도를 똑같이 유지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수치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작업을 해야 되겠고, 추가적으로 이 사선이 연장되어서 끝나는 지점이 가장 윗선이 끝나는 지점이랑 맞물려야 돼요. 연장선이랑.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만들었을 때 비교적 아까 전에 봤던 오른쪽에 봤던 디자인보다 좀 더 안정적인 형태를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사실 이렇게 작업하면 안 되긴 하지만 여기 지금 보면은 기본 제가 그리드를 그려보니까 기본 바탕이 될 만한 사각형이 하나 나왔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렇게 막 디테일하게 작업을 할 수 없겠지만 마지막에 자르도록 할게요. 그냥 막 만드는 것 같지만 수치적으로 조금 계산을 하고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래쪽에 하나 더 설치해 줘야 될 것 같네요. 지금 이 사각형을 어디에 갖다 놔도 딱딱 맞아도 떨어질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래쪽에 사선 부분도 딱 사선으로 끝날 수 있게. 요게 딱 45도죠. 요거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쪽에도 45도. 그리고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이 사각형을 가지고 와서 똑같이 45도를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왼쪽도 마찬가지로 가지고 와서 요 각도 똑같이 유지를 해줘야지 안정감 있겠죠? 그럼 요거 너무 긴 것 같으니까 살짝 올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요 가장 윗선이 끝나는 지점도 우리 컨트롤 U 누르면 스마트 가이드 틀리잖아요. 그러면은 딱 맞물려요. 이렇게 끝나는 지점 딱 맞물리게 해주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선을 연장선을 그었을 때 가장 윗선이 이 선이랑 맞물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선이 딱 맞물려질 수 있게 해주면은 이 아래쪽에 있는 요 사선이 연장되어서 위에까지 뻗어 나왔을 때 가장 윗선이랑 딱 맞물리는 지점에서 끝이 나겠죠. 요렇게 했을 때 비교적 안정감 있는 형태가 나오고 그리고 요 부분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각도로 45도로 요렇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면은 비교적 수치적으로 우리가
아까처럼 초보자분들이 만드는 건 이렇게 만듭니다라고 시연했을 때랑은 다르게 지금은 제가 일일이 다 계산을 하고 그리드를 그려가면서 수치적으로 조금 계산을 하면서 작업을 했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형태적으로 안정감이 생겨납니다. 형태적으로. 그래서 작업을 할 때는 모든 로고 디자인 작업을 할 때는 웬만하면 이런 수치적인 거를 계산을 하면서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 클래스를 수강을 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거를 수치적으로 계산을 하면서 만드는지, 무조건 그리드를 쓰는 건 아닙니다. 무조건 쓰는 건 아닌데, 이거는 반드시 규칙적인 어느 정도의 그 패턴이 필요한 심볼 디자인인 것 같은데, 뭔가 수치적으로 계산이 안 되고, 그냥 눈대중으로, 그 눈의 감각으로만 작업한 형태 같다라는 게 느껴지면은, 그런 것들은 제가 이제 매 시간마다 계속 피드백을 드릴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형태를 만드는 게 굉장히 많이 좋아지실 거예요. 조금 더 프로페셔널하게 형태를 만드실 수 있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 클래스를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볼게요. 이렇게 지금 제가 여러 개를 적어 놨긴 했는데, 사실, 이렇게만으로도 설명드리기는 사실 부족하긴 해요. 굉장히 많은 방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가 로고 디자인을 만들 때 일단은 키워드를 도출을 하면은 그거를 심볼로 담아내기 위해서 방법이 있어요. 한마디로 공식 같은 게 있는데 그 기본적인 공식에 키워드를 대입을 해서 형태를 만드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 다양한 방법들을 일단 배워보게 될 거고, 그리고 우리가 로고 디자이너로 수익화를 만들어 내려면요. 일단 로고가 유형이 굉장히 많잖아요. 심볼 조합형, 뭐 워드마크, 엠블럼, 캐릭터, 캘리그라피, 뭐 그런 것들 되게 많아요. 뭐 전통적인 로고 디자인 스타일도 있고, 뭐 스타일도 되게 많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로고 디자인으로 돈을 벌려면 이 유형들을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다 할 줄 알아야겠죠. 왜냐? 우리가 외주가 들어왔어요. 아, 저는 캘리그라피 스타일로 진행을 하고 싶어요. 보통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을 클라이언트 분들은 다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초반에. 대부분 그래요. 근데, 죄송한데 저 심벌밖에 못해요. 라고 하면은 그게 우리의 수익이랑 연계가 되잖아요. 만약 그걸 못하게 되면 우리가 돈을 못 벌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제 클래스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다양한 로고 디자인의 스타일을 다 습득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조금 기획하는 방법이나 좀 더 심도 있게 다뤄볼 거고, 그리고 단순히 이쁘게 만드는 게 아니고요. 기획을 통해서 조금 차별화된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디자인하는 방법을 또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로고 디자인을 작업을 할 때 우리가 화면으로 로고만 만들어 놓고 우리만 보는 거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이거는 클라이언트 분께서 뭐 가져가셔서 간판도 만들고 인쇄물도 만들고 하면서 하실 텐데 이게 그런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사용될 때를 고려를 해서 좀 변수 같은 것들을 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해결을 우리가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노하우나 팁 같은 것들도 이제 세세하게 알려드릴 거고, 그리고 적나라한 현실적인 이야기와 조언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어떻게 보면은 선배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제가 어떻게 보면 5년 정도 여러분들보다 더 근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일을 해왔잖아요. 로고 디자이너 프리랜서로. 그렇게 살아오면서 솔직히 한 3년 차까지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진짜 너무 힘들었었는데, 그런 것들을 제 나름대로 굉장히 힘들게 버텼어요. 근데 이게 버티고 버티다 보니까 저만의 노하우나, 이런 번아웃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이게 번아웃이 안 오게 하려면은 내가 어떤 루틴을 가져가야 되겠구나. 라는 거를 제 나름대로 그게 딱 짜져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프리랜서가 돼보시면 아시겠지만요. 번아웃이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스릴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 좀 현실적인, 그 프리랜서로 살아가면서 생길 수 있는 현실적인 얘기들을 많이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일러스트를 다들 다룰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기본적인 것만 대부분 다 잘 다루시긴 하더라고요. 근데 일러스트에 로고 디자인에 활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기능들을 잘 모르고, 그냥 기본적인 툴만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일러스트에 내장되어 있는 기능을 잘만 활용하면은 완성도를 진짜 좀 한 끗 차이로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한 끗 차이가 거의 우승의 승패를 가리는 거기 때문에 다양한 일러스트레이터에 내장된 심화된 그런 기능들을 좀 배워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3기부터는 우리가 조금 달라진 시스템이 있습니다. 저희가 2기 때까지는요, 이 강의가 끝이 나면은 피드백권을 구매하신 분들에게 1시간 타임에 한해서 1대1로
줌이나 구글 미트를 통해서 라이브 피드백을 해드렸었어요. 근데 저희가 3기 때부터는 조금 다르게 진행을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상의하에 저희가 3기 때부터는 밀착 코칭 시스템이라는 게 생겼어요. 이게 뭐냐면, 앞전에 말씀드렸던 거는, 1시간 피드백하고 끝이 나는 거지만 3기 때 밀착 코칭 시스템을 진행을 하시면은 한 달 동안 강의가 끝나고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디스코드를 통해서 저에게 질문이나 뭐 피드백이나 이런 것들을 좀 요청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한 달 동안. 근데 제가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요. 사실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정확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내가 스스로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배우는 것도 중요한데 내가 지금 올바르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솔직히 저는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클래스에 관심이 생기신다면은요, 밀착 피드백 시스템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내용이 있긴 하지만, 시간 관계상, 요 정도까지만 소개하고, 제 클래스 커리큘럼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고 질문 받고, 이제 끝 마치도록 할게요. 일단 저희가 1주차 때는요, 로고 디자인 형태화하는 기법들을 배워요. 네 가지 기법을 배우면은 우리가 키워드로 도출을 해서 이 기법에 적용을 해서 심볼이나 다양한 형태들을 만드는 거고, 그리고 브리핑을 보고 이 브리핑을 어떤 식으로 저는 해석을 하는지, 해석을 할 때 주의를 해야 되는 건 뭔지, 어떤 거를 강력하게 어필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 브리핑을 분석하는 방법들을 배워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리드, 이런 가이드라인을 그려서 심볼을 만드는 거를 그리드를 이제 사용한다라고 하는데 이 그리드를 활용한 심볼 디자인도 배워볼 예정이고 그리고 제안서가 뭐냐면 우리가 외주가 들어오면은 우리가 로고를 만들어서 이제 시안을 보내주잖아요. 근데 이때 그냥 아트보드에다가 로고만 딱 올려서 다 됐습니다 하고 보내주는 게 아니고 형식을 갖춰서 보내야 돼요. 우리는 프로니까요. 그래서 그런 제안서를 만드는 양식을 만드는 그런 팁들도 알려드릴 거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로고를 만들고 선정이 되고 나서 이제 수정이 끝마치고 나면은 원본을 보내잖아요. 근데 그때 원본 보낼 때 원본 매뉴얼은 최소한 이 정도는 구성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폼을 구성하는 방법들까지 다 배우게 됩니다. 결국에는 1주차 때는 여러분들이 실무에 나가서 되게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2주차에는 2%의 부족함을 채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일러스트에 숨어 있는 기능들을 습득을 해서 적용하는 방법을 배울 거고, 그리고 요거는 어, 조금이 아니라 이런 빈티지한 로고 디자인을 만드는 방법, 이런 것들 있죠. 이런 브러쉬 같은 거, 이런 거 클립 소스를 사용을 하는 게 아니고요. 직접 하나하나 우리가 일러스트에 있는 기능을 이용해서 브러쉬까지 다 만들어서 적용해서 완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생동감 있는 타이포그래피도 제작을 해볼 거고, 그리고 2주 차이는 요 정도까지 배우게 됩니다. 결국에는 2주 차이는 좀 툴 위주로, 툴도 완전 기본적인 툴은 아니고요. 좀 심화된 툴을 배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3주차는 우리가 이제 타이포그래피 시간인데, 타이포그래피를 이용한 워드마크를 만들기 전에, 일단 우리가 서체의 좀 구조나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돼요. 이론을 좀 심도 있게 다뤄야 되거든요, 서체는. 서체는 이론을 알면은 여러분들이 타이포그래피, 뭐 글자 만드는 게 굉장히 좀 원활하게 잘 만드실 수 있을 거거든요. 물론 글자 만드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로고 디자인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서체를 개발한다는 게 진짜 어렵거든요. 저는 아직까지도 심볼보다도 캐릭터보다도 어려운 게 저는 글자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글자는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구조적으로 좀 심도 있게 이론을 배워보는 시간이 있고요. 3주차에는. 그리고 어, 기존의 글꼴을 가지고 디자인을 하는 게 아니고 직접 타이포그래피까지 개발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영문을 개발을 했다라면은 한글까지도 타이포그래피를 개발을 하게 됩니다. 앞전에 배웠던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그리고 플러스 서체를 활용해서도 워드마크를 만드는데 우리가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서체를 활용해서 워드마크를 만들 때 주의해야 되는 것들은 없는지 가독성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3주차에는 배우게 됩니다. 4주차는요,
캐릭터 로고 디자인하는 시간입니다. 캐릭터 로고 디자인 시간인데, 이때는 우리가 캐릭터의 포즈나 스토리텔링 같은 것들을 어떤 식으로 영감을 얻어와서, 만들어서 캐릭터에 적용할 수 있는지 그런 기획 과정부터 시작을 해서 캐릭터도 만들어 볼 거고, 그리고 캐릭터를 만들고 나면은 캐릭터라는 게 장점이 뭐예요? 컬러라는 거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컬러링을 할 때 우리가 좀 밀도를 쌓아줄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뭐 전면 스타일의 스티플 브러쉬를 개발을 해서 명암이나 하이라이트를 표현하는 방법도 배우게 되고, 그리고 이런 도트 질감의 좀 불규칙적인 도트 질감의 텍스처 브러쉬를 만들어서 이렇게 질감을 익히는 그런 브러쉬를 개발하는 방법까지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손그림 질감을 우리가 뭐 손으로 딱히 그리지 않더라도 일러스트에 있는 기능만으로도 손그림 느낌을 충분히 낼 수가 있거든요. 물론 실제로 그리는 게 훨씬 리얼하긴 하겠지만 일러스트 기능만으로도 손그림 느낌을 충분히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손그림 질감도 내볼 거고, 질감을 쌓아서 완성도를 쌓는 방법들까지 배우게 됩니다. 이 외에도 많으니까 요 대표적인 거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5주차는 캘리그라피 시간입니다. 캘리그라피를 써보는 시간이기도 한데, 이때 우리가 보통 캘리그라피 작가분들은 종이에 써서 스캔을 떠서 이제 벡터화를 해서 일러스트로 옮기시는데, 우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가정을 해본다면은 우리가 일러스트에서 브러쉬를 개발을 하고 좀 더 우리가 글자를 쓰고 이거를 붓의 질감이 나게끔 이렇게 좀 변형을 줄 수 있는 일러스트의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능들을 이용해서 브러쉬도 만들고 좀 리얼한 캘리그라피 질감도 만들고 하면서 캘리그라피를 좀 심도 있게 다뤄볼 예정이고, 그리고 캘리그라피랑 같이 많이들 사용을 하는, 어떻게 보면 라우드 소싱 콘테스트에 올라오는 것들 중에 이런 전통적인 로고 디자인을 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하면은 음식점이나 이런 곳들에서는 한식집 같은 경우도 그렇고, 좀 전통적인 로고 디자인을 원하시는 클라이언트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통적인 로고 디자인을 꼭 만들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통적인 로고 디자인을 만들고, 그 로고 디자인을 좀 더 한국적인 느낌이 나도록 질감이나 텍스처를 입히는 방법들을 배워볼 예정이고, 그리고 캘리그라피도 써볼 거예요. 다양한 스타일로. 캘리그라피를 우리가 먹붓이나 종이가 없고, 뭐 스캔 없이도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캘리그라피를 잘 쓸 수 있는지, 어떻게 디지털로 캘리그라피를 쓸 수 있는지, 그런 것들까지 배워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6주차 같은 경우는요, 좀 이론 위주로 진행이 됩니다. 이론 위주로 진행이 되는데, 1주차부터 5주차 때까지는 일러스트를 활용한 수업 시간이라면요. 6주차는요, 이론이랑 그리고 한마디로 이론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더, 저는 사실 이 6주차에 굉장히 적나라한 내용들을 많이 담아놨거든요. 제가 프리랜서 5년간 생활해 오면서 제가 아카이빙 해뒀던 모든 것들을 진짜 말로 다 풀어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6주차에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내가 이때까지 작업을 해오면서 선택받은 디자인에는 이런 특징이 있었고 선택받지 못한 디자인에는 이런 특징이 있었다. 그럼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하면은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다뤄볼 거고, 그리고 디자이너라면 뺄 수가 없는 뭐 이런 레퍼런스 사이트 있죠. 다들 아시죠? 레퍼런스 사이트를 좀 활용을 잘 못하시는 디자이너 분들이 많아요. 그 잘못 활용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레퍼런스 플랫폼이 사실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초보 디자이너 분들한테는 더더욱. 그래서 레퍼런스 플랫폼을 여러분들이 좀 더 똑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런 팁들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클래스 커리큘럼에 대한 소개는 끝났고요. 여러분들 그 신청하실 때 폼을 통해서 남겨주셨던 사전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간 관계상 저희가 사전 질문 답변은 모든 분들을 다 해드리진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잠시만요. 클라이언트가 로고에 너무 많은 걸 담고 싶어 하실 때가 가장 어려워요. 뭔지 알아요. 이게 무슨 느낌인지 알거든요. 한 번씩 외주가 들어오면은 외주가 들어오면 이제 클라이언트 분께서 브리핑을 이렇게 적어 주실 거 아니에요. 적어 주셨을 때
막 이것도 넣어주시고 저것도 넣어주시고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막 보면은, 아, 혹시 여기서 어떤 걸 가장 강조하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보면은, 뭐 보통 그렇게 하면은 뭐 저는 이걸 강조하고 싶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반면에 웬만하면 저 내용들이 한 번에 다 느껴지셨으면은 전달이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질문 내용을 너무 공감을 해요. 근데 저는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하냐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클라이언트 분께서 우리 브랜드 정체성이 바로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브랜드가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바로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혹은 또 우리 브랜드의 비전이나 목표, 미래가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세 가지가 동시에 담겼으면 좋겠다고 하신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요. 저는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요. 일단은 기준을 정해야 돼요. 기준을 정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서 예를 들어서 정체성을 알리는 것에 일단 초점 포커싱을 두고 형태화를 먼저 한 다음에 나머지 두 개는요, 은유적으로 녹여내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있는 그대로 그냥 다 표현하고 다 묘사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로고 디자인이 아니고 일러스트가 돼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만약에 세 가지를 다 담아주세요라고 했어요. 근데 이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한 가지 기준을 정하고 나머지 두 가지는 꼭 그게 직감적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좋으니까 우리가 이 부분은 이런 형태가 숨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이런 의미가 숨어 있어요. 라는 걸 설명해 줬을 때 그렇구나 라고 납득이 할 수 있는 정도로만 은유적으로 녹여내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경험이 없어도 가능할까? 이게 두 분이 질문을 주신 거였는데 비슷한 말인 것 같아서 이게 묶어놨어요. 경험이 없어도 가능할까? 디자인을 할 줄 몰라도 할 수 있나요? 일단은 첫 번째로 일러스트나 포토샵을 아예 다룰 줄 모른다 하시면은 수업은 들으실 수 있어요. 들으실 수 있는데 남들보다 한 두 배는 시간을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수업을 들으시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일러스트나 포토샵 프로그램 자체가 뭐 심도 있게 다루기 시작하면은 진짜 끝도 없이 어렵고 기능도 너무 많은 기능이긴 하지만 우리가 로고 디자인을 할 때는 진짜 좀 기능들을 막 많은 기능을 사용하진 않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로고 디자인만 한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일러스트레이터를 다룰 수 있는 정도는 그렇게 막 깊게 다룰 수 있는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길어봤자 2주 정도면은 툴은 그냥 다 배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툴을 먼저 익히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저희가 25일이 개강이잖아요. 근데 25일까지 지금 한 2주 정도 남았으니까 2주 동안 제 강의를 들으신다면 2주 동안은 툴을 익혀두시는 게 강의를 들으시면서 과제를 하면서 만약에 직장인이시라면 더 바쁘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 툴을 좀 연습을 해두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형태화를 하는 방법들을 다양하게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경험이 없더라도 디자인을 할 줄 모른다고 하시더라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솔직하게 말해서 좀 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는 기억해 주셔야 돼요. 당연히 요거, 많이 만들어 본 사람들이 더 잘하는 건 맞겠죠. 그래서 남들보다 두 배, 세 배 노력하시면 무조건 따라오실 수 있고요.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강의 시작하기 전에 시간이 아직 2주 정도 있으니까 한 12일 정도 있으니까 그 기간 안에 툴을 어느 정도는 익혀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포토샵 같은 경우는 목업 파일을 받아서 목업을 적용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자인에 대한 꿈을 버리지 못하겠어요.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수익화가 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어, 일단은 로고 디자인을 통해서 수익화를 이뤄내고 싶다고 가정을 하고 봤을 때는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게 있어요. 로고 디자인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아트웍처럼 이쁘고 화려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클라이언트 분들이 선호하시는 방법들이나 그런 특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좀 전략적으로 로고 디자인을 만들어야 된다고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그리고 그 로고 디자인의 핵심 전략인 3포인트도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되게 우리가 유념을 하면서 작업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다양한 변수가 있는 게 로고 디자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노하우들을 알아야지만 수익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 저는 그걸 알고 나서 제 월급의 한
6배가 되는 수익이 났었기 때문에 전 이 방법을 아냐 모르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일단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시작을 하셔서 방법들을 같이 배우고 하다 보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시간 때문에 이런 말까지는 좀 말이 길어질 것 같은데 제가 너무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 수강생 분들이나 수강을 하게 될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어, 모든 직업이, 뭐, 가수든, 배우든, 뭐 의사든, 누구나 배움의 과정이 있잖아요. 그 배움의 과정에는 물론 다 고통이 따라요. 그냥 떠먹여 주진 않는단 말이에요. 물론 이렇게 해야 돼라는 방법은 알려주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우리 몸에 익히고 하는 거는 떠먹여 주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익혀야 된단 말이에요. 스스로 그 고통을 버티면서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 시간이 지나야지 우리가 빛을 발하는 거잖아요. 그 고통의 시간이 있어야지 반드시 빛을 발하는데, 많은 분들이 그 고통의 시간을 버티지 못하고 금세 포기를 해버리세요. 근데, 어,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부분 한 80%까지 왔을 때 포기를 하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만약에 한 100걸음을 갔을 때 우리가 원하는 목표의 꿈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80%, 90%에서 포기를 하세요.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안타깝단 말이죠. 볼 때마다 쟤 진짜 잘하는데 왜 그만두지라는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근데 보통 80%, 90%까지 다 와서 그만두세요. 근데 그것만 딱 버티잖아요. 그때부터는 진짜 빛을 발하는 거고 그게 진짜 내 직업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내가 지금 80%까지 왔는지, 90%까지 왔는지, 50%까지 왔는지, 40%까지 왔는지, 그거는 누구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말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지금 있는 곳이 내가 목표에 다다르기 딱 10% 전인 90%에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목표에 진짜 코앞에 와 있어요. 그만둘 수 있나요? 못 그만두잖아요. 그거를 생각을 하면서 계속 디자인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90%, 내 목표 그 바로 직전에 와 있어. 라는 생각을 하시면은 아까워서라도 포기를 못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라우드 소싱에서 활동을 하면서 디자인을 포기하시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고 충분히 잘할 수 있는데 저는 한 번씩 그분들을 보면서 나보다 더 잘하는데 라고 생각했던 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다 그만두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아쉬워서 드리는 말이긴 합니다. 그래서 수강생분들이 너무 쉽게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제 자리 잡기까지 1년 반에서 2년 정도, 걸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오래 걸렸어요. 저도 오래 걸렸어요. 물론 저는 뭐 강의를 듣거나 해서 뭐 배운 건 아니지만, 물론 제 스스로가 터득하느라고 좀, 시간이 오래 걸렸던 거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도 못해도 그 정도의 시간이 걸릴 거란 말이에요. 뭐 2년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포기를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포기를 너무 쉽게 해버리는 것도 너무 좋지 않은 것 같아서 요거는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말을 하게 됐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는 게 솔직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클래스에서 로고 디자인의 기본부터 실전까지 배울 수 있나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그쵸? 로고 디자인은 그냥 A to Z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A to Z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어, 맞습니다. 네, 말 그대로 거의 실무를 초점으로 해서 배우는 거라서 기본적으로 로고 디자인을 어떻게 만들고 기획을 어떻게 하고 하는 과정까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결론은 기본부터 실전까지 다 배우실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다 써먹을 수 있는 것들 위주로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디자인 작업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와 도구는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음, 일단 일러스트레이터가 있어야 되죠. 무조건. 그리고 일러스트는 어도비 사이트에서 지금 블랙 프라이데이 하나요? 그 첫 결제하시는 분들한테 그 할인 행사 하는 것 같더라고요. 기간은 잘은 모르지만 확인 한번 해보시고 어도비에서 제공하는 일러스트레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목업을 하려면은 포토샵도 필요하고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으면 되는데 핵심 프로그램은 일러스트레이터입니다. 뭐 도구는 필요 없어요. 뭐 타블렛이나 뭐 이런 것들 필요 없고요. 네, 일러스트레이터만 있으시면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부업으로 했을 시 시간 관리법이 궁금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부업으로 했을 때는 이제 직장을 다니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저 같은 경우도 직장 다니면서 라우드를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나머지 시간은 다 일을 하고, 뭐 근무하면서 라우드를 할 수는 없잖아요. 업무랑 관련 없는 일이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점심시간에 짬내서 하고, 마치고 한 두세 시간 정도 하고,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대신에 그건 있어요. 일단 자기 전에 다음날 콘테스트 브리핑들을 머릿속에 다 담아놔요. 아니면 간결하게 내가 요약을 해서 적어놓고, 뭐 출근길에 읽어보면서 머릿속으로 아이데이션 하고 기획하고 아 이거 이런 식으로 표현해 볼까 상상으로 좀 많이 좀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회사 다닐 때 일해야 되고 우리가 출퇴근할 때는 이제 휴대폰밖에 없으니까 좀 머릿속으로 아이데이션을 좀 많이 하면서 작업을 하다가 집에 가서 그것들을 다 꺼내놓고 이제 일러스트레이터 켜서 작업을 해서 제출하고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회사를 다니면서 너무 많은 콘테스트에 제출을 하는 거는 좀 사실상 힘들어요. 힘들고, 왜냐면 회사 생활이 보통 힘든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그 직업도 너무 힘들긴 하지만, 두 가지 일을 병행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통 한 많아봤자 다섯 가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회사 다니면서는. 한 세 가지도 진짜 맥시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정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제가 했던 방식대로 하시면은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아까 질문 주신 것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제가 몇 가지만, 이거 다 답변 드리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 지금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만 제가 답변을 드리고 진행할게요. 수익화를 하는데 제일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저는 라우드 소식만한 것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라우드 소식이 왜 좋냐? 우리가 일단은 크땡이나 뭐 아니면 이 외에도 뭐 요즘엔 디자인 외주 플랫폼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숨땡도 있고 일단은 거기서 활동을 하려면은 포트폴리오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포트폴리오도 실제를 기반으로 한 상용화되어 있는 포트폴리오일수록 좋겠죠. 근데 그 기반을 다질 수가 있는 데가 사실 조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데가 라우드 소싱이잖아요. 그건 진짜 디자이너의 시장에 프리랜서의 발판을 만들어주는 플랫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그걸 통해서 성장을 한 것이고, 그래서 일단 라우드 소싱 콘테스트를 통해서 우승을 하면서 포트폴리오를 진짜 쓸모 있는 포트폴리오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포트폴리오 보고 콘테스트로 인한 수익도 있긴 한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에는 1대1 외주를 통한 그 수익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마켓이나 그 라우드의 1대1 마켓이 있잖아요. 거기를 통해서 외주가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수익이나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제 포트폴리오를 보고 들어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굉장히 쓸모 있는 양질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준비를 해두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밀착 피드백 코칭권을 구매를 하면은 포트폴리오도 피드백 가능할까요? 포트폴리오도 올려주시면은 간단하게는 가능합니다. 네, 피드백 해드립니다. 다. 피드백이랑 질문 답변 다 해드립니다. 그리고 재현님이 크땡에서 활동하면서 선생님 작품들을 보며 기회가 되면 꼭 배우고 싶다 생각하고 있던 와중 알림이 떠서 1차 얼리버드 때 바로 신청했습니다. 너무 기대되네요. 네, 감사합니다. 클래스 때 뵙겠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작업량이 어느 정도 되실까요? 하루에는 얼마나 작업하시는지 제 근무 시간을 말씀드리면은 깜짝 놀라실 텐데 저는 6시에 일어납니다. 6시에 일어나서 뭐 중간중간에 운동도 가고 뭐 이것저것 볼 일도 보고 그렇게 해서 보통 한 10시까지 작업하는 것 같습니다. 좀 삘 받았을 때는 막 새벽 1시까지도 작업하고 합니다. 작업 시간은 얼마나 되실까? 방금 말씀드렸고, 코칭 시스템은, 그냥 모든 분들에게 제공되는 게 아니고요. 따로 옵션을 선택을 해서 구매하는 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칭 시스템을 받고 싶으시다면, 코칭란을 선택을 하셔야 될 거예요.
11월 25일부터 코르코 스튜디오님 강의 수강하는 현직 디자이너입니다. 밤에는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강의가 월요일 오후 8시, 웬만하면 들으려고 수업을 빼거나 할 텐데 실시간으로 강의를 못 듣더라도 녹화된 강의로도 공부 및 과제 제출하는데 문제 없습니다. 이거는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는 게 없습니다. 일기 때도 그랬고 이기 때도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다들 겹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요. 만약에 수업 라이브를 못 들었을 경우에는 그 디스코드 채널을 통해서 또 추가적 질문을 주시면 제가 거의 뭐 2시간 내에 답변 달아드리고 웬만하면은 제가 컴퓨터 앞에 붙어 있기 때문에 거의 뭐 30분 안에는 다 답변 드리거든요. 그래서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로고 디자인 제작하면 인쇄도 고려해야 되는데 컬러 선정하는 팁이 궁금합니다. 컬러 선정하는 거요. 저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은 그 팬톤 컬러 칩을 놔두고요. 그 컬러 칩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팬톤 컬러 칩을 하나씩 구매를 해두시면은 그 안에서 작업을 하게 되면은 크게 이제 인쇄에는 이슈가 없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팬톤 컬러 칩 안에서 컬러 칩에 있는 컬러들로 구성을 해서 작업을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작업 도구는 어떤 걸 사용하시는 마우스? 네, 마우스로만 작업하고요. 타블렛은 사용 안 합니다. 아이디어는 어디서 얻냐면요. 근데 여러분, 아이디어 같은 경우도요. 많이 생각해봐야지 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대부분이, 사실 여러분, 창작의 고통이라는 말 아시죠?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이디어가 안 나온다는 게 정말 괴롭잖아요. 근데 그 시간들을 버티고 나면은 아이디어가 번뜩 딱 떠올랐을 때 그 뭐라 하지? 희열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디어라는 것도요, 그 고통이라는 거를 많이 버텨보고, 많이 노력해보고, 많이 해봐야지 나중에 내가 아이디어를 내는 것도, 더 원활하게 잘 낼 수가 있는 건데, 결론적으로 그런 능력을 키우려면요, 레퍼런스를 보는 게 아니에요. 이거 제 강의 내용에 있는 거라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 레퍼런스를 보기보다는 어떻게 만드는가를 봐야 돼요. 그 배경을 봐야지 아이디어를 얻는 방법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강의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결국에는 우리가 핀터레스트 백날 본다고 아이디어 나오진 않거든요. 아이디어라는 거는요, 잘 만들어진 디자인이 이게 어떤 원리로, 어떤 배경으로, 어떤 기획으로 만들어졌는지를 먼저 내가 분석하고 파악을 하면서 그것들이 축적이 돼서 내가 나중에는 아이디어를 내는 방법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죠. 스티플 브러쉬 질감을 넣은 로고도 실제 인쇄했을 때 날아감 없이 저런 것들은 보통 벡터화 상태로 넘기지 않고요. 저런 것들은 보통 레스터화해서 넘기죠, 인쇄소에.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일기생인데 혹시 코칭권만 살 수도 있나요? 답변 주셨네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해서 답변 다 드린 것 같네요. 시간이 초과는 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딱 이렇게 해서 저희 세미나 이렇게 해서 끝이 났는데요. 사실 이게 세미나를 시작할 때마다 굉장히 많이 떨려요. 이게 제가 지금 3번째 세미나를 하는 건데 매번 떨리거든요. 근데 하다 보면은 또 차분해지고 하는데 오늘도 굉장히 많이 떤 게 아니었나 싶네요. 네. 그래도 최대한, 침착하게 진행을 해봤는데, 제 클래스에 대한 소개는 이 정도에서 마치겠고요. 다들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관심 있는 분들은 클래스 신청해 주시고, 그리고 클래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너무 수고 많으셨고, 마무리는 저희 클래스 담당자분께서 해 주실 예정입니다. 네, 다 늦은 밤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